여러분, 영화 패왕별이 하면 장국영 배우의 그 애절한 눈빛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영화 속 그 비극적인 경극 이야기가 사실은 중국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한 거대한 대결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네, 오늘 바로 그 영화의 진짜 배경이 된 이야기, 항우와 유방의 불꽃 튀는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영화에서 말하는 그 패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초패왕 항우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본 그 비극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천하를 걸고 자신의 모든 걸 불태웠던 두 영웅의 삶,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화나 소설의 화려한 각색을 한꺼풀 걷어내 볼까요? 역사가 기록한 항우, 그리고 그의 평생의 숙적, 유방. 이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라이벌의 등장. 부제는 귀족과 평민은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가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 강력했던 진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두 주인공, 항우와 유방이 딱 나타난 거죠. 근데 이 둘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명문가의 귀족, 청동솥을 번쩍 들어올릴 정도의 초인적인 힘을 가진 항우. 반면에 다른 한쪽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에다가 마흔이 넘도록 술이나 좋아하던 사실상 동네 백수였던 유방이었죠. 아니 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두고 맞붙게 된 걸까요? 이 혼란에 기름을 부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 도발적인 외침이었죠. 이 말 한마디가 전국적인 반란의 불씨가 됐고요.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항우와 유방도 드디어 역사의 무대 위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라이벌의 운명적인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로 천하를 향한 첫 번째 대결, 진나라의 수도를 향한 경주죠. 당시 초나라 왕이 이런 약속을 내걸어요. 누구든 먼저 진나라의 수도인 관중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그 땅의 왕자리를 주겠다. 와, 이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항우의 스타일이 딱 드러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저돌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파보침선이 바로 이 전투에서 나왔거든요. 뜻 그대로예요. 강을 건너자마자 타고 온 배를 부숴서 가라앉히고 밥해 먹을 솥까지 다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길은 아예 없고 밥도 며칠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선택지 따윈 없는 것, 이게 바로 항우의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방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네, 180도 달랐습니다. 항우처럼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대신에 아주 뛰어난 책사였던 장량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죠. 굳이 싸우지 않고 뇌물도 좀 주고 말로 잘 설득해서 성문을 스스로 열게 만든 거예요. 힘이 아니라 머리로 싸운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놀랍게도 수도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건 바로 유방이었습니다. 자, 뒤늦게 도착한 항우.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유방을 홍문의 연회라는 이름의 식사 자리에 부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죽이려고 만든 함정이었어요.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 옆에서 계속 지금입니다. 유방을 죽이십시오 하고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항우는 그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망설입니다. 왜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요. 결국 유방은 살아서 도망치죠. 어쩌면 중국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 이 연회장에서 결정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패왕의 치명적인 실수들. 부제는 어떻게 항우는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는가입니다. 홍문의 연회에서 유방을 살려줬지만 어쨌든 당시 천하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항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부터 항우는 정말 최악의 실수를 연달아 저지릅니다. 첫째, 항복한 수도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궁궐을 석 달 동안 불태워버려요.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둘째,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를 버리고 금이환양, 그러니까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가겠다며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천하를 제후들에게 나눠줄 때
자기 친구들한테만 좋은 땅을 다 주고 유방 같은 라이벌에겐 아주 척박한 땅을 줘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요? 결국 다른 제후들의 불만을 사서 스스로 반란의 불씨를 키운 셈이 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드디어 최후의 결전입니다. 부제는 해하 전투에서 쓰러진 패왕이고요. 항우가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하니까 이게 전부 유방에게는 기회가 된 거죠. 항우한테 불만을 품었던 전국의 제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유방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천하의 주인을 가릴 마지막 결전, 바로 해하 전투의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유방의 군대가 항우의 진영을 겹겹이 포위한 채 밤새도록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고향 노래. 이걸 들은 항우의 병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고향이 이미 다 함락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도 쓰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항우는 마지막 술자리에서 이 비통한 노래를 부릅니다. 힘은 산에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었건만 때가 불리하여 내 말이 나아가질 않는구나. 내 사랑 우희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바로 이 노래, 이 장면이 영화 패왕벨이 제목의 유래이자 가장 상징적인 순간에 원형이 된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 자신의 연인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너무나도 쓸쓸한 끝이었습니다. 결국 항우는 얼마 남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지만 오강이라는 강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렇게 5년에 걸친 초나라와 한나라의 기나긴 전쟁, 초한쟁패는 마침내 유방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패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승자인 유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승리가 중국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승자의 유산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이후 중국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평민 출신 유방은 마침내 황제가 되어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는요, 무려 400년 넘게 이어지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되죠. 유방의 승리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중국의 문자를 뜻하는 한자, 또 중국의 민족을 가리키는 한족, 이 단어들이 전부 유방이 세운 바로 이 한나라에서 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승자의 역사가 마냥 빛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황제가 된 유방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엔 자기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천하를 얻는 데 큰 공을 세웠던 한신 같은 영웅들을 위협으로 여기고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 정말 비정한 말, 토사구팽. 이 바로 이때 유방에게 버림받았던 명장 한신의 입에서 나온 한탄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두 리더십의 대결이었습니다. 개인의 무력, 힘만 놓고 보면 항우가 단연 최강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건 유방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이냐, 아니면 사람을 품는 카리스마냐, 권력이냐, 아니면 민심이냐. 결국 이 거대한 대결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대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